어제 지역을 찾은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적폐 청산을 위해 정권 교체가 필요하고 사드는 차기 정부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 부동산 시장은 금리 상승 등으로 올해 침체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경상북도의회에 돈 로비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정의 목소리가 큽니다. 온화한 기후로 제주 특산물이었던 한라봉 재배가 경북 동해안에서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봄날처럼 포근한 날씨는 어제까지였고 오늘부터는 다시 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네, 오전에는 빗방울 떨어지는 곳도 있겠고요.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추워지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휴일인 어제 대구의 낮 기온이 13도까지 오르면서 3월 중순에 해당하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은 다시 겨울 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아침에는 구름이 많은 가운데 곳곳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낮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부쩍 추워지겠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 9도, 안동 8도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겠고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3, 4도가량 더 떨어지겠습니다. 당분간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더 추워지겠습니다. 모레 대구의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이후로도 아침 기온은 계속 영하권에 머물겠고 낮 기온도 6도를 밑돌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구미와 경주를 방문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정권 교체가 아니라면서 정권 교체를 해야 적폐를 청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태연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미를 방문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지역민들도 정권 교체의 열망이 높다면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정권 교체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정권 교체가 아니지 않겠냐. 그 부분의 경우는 박근혜 정권의 연장이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짓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추진과 관련해서는 국내외적으로 공론화되지 않은 가운데 추진하게 돼 지역 경제를 더 악화시켰다면서 차기 정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도 졸속, 또 사드 배치의 그 입지 결정도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국미공단의 대중 수출을 지금 그만큼 더 어렵게 만들고 있고.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하고 직접 참여하는 국민 주권적인 개헌이 되어야 한다며 개헌에 대한 소신을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정권의 연장을 위해서 또는 어떤 권력 나눔 묶기 이런 정치적 어떤 계산 속에서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오전에 경주 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한 문 전 대표는 원전 사고 시 대재앙이 우려된다며 새 원전을 짓지 않고 수명이 다한 원전을 폐로하는 방식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문 전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구미시청사를 떠나려는 순간 문 전 대표를 반대하는 보수단체 시민 200여 명이 한꺼번에 몰려와 차량 진행을 막으면서 한때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최근 수년간 호황을 누렸던 대구 부동산 시장이 지난해부터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물량이 늘어난 데다 금리까지 올라 시장 침체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 동안 대구의 주택시장은 중대형 위주의 과잉 공급기, 미분양 누적으로 인한 과소 공급기, 중소형 위주의 균형 공급기를 거쳤습니다. 올해부터는 입주 물량 증가로 10,000 가구 가까운 주택이 과잉 공급되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매 시장은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수성구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에서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달성군과 서구 쪽은 현재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 하락을 부추기면서 대구시 전체의 가격 격차가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도 함께 커져 전세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끌려다니는 이른바 역전세난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높은 전세를 안고 산 갭 투자자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대부분 올해 전세 만기가 돌아오게 됩니다. 최근 어떤 전세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역전세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시중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대구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을 구입할 때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더 떨어지지 않는 지역이 어딘지를 우선 생각하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은 자제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온입니다. 국방부가 대구공항 통합 이전 후보지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잇따라 개최합니다. 국방부는 오늘 오후 2시 군의군 3구교사문화회관에서 국토부와 대구시 경상북도 관계자 주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 사업 주민 설명회를 엽니다. 내일은 의성, 모레는 고령, 12일에는 달성과 성주에서 주민 설명회가 열립니다. 국방부는 주민 설명회를 거친 뒤 이달 중순 예비 이전 후보지를 압축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산 심의를 대가로 한 경북도의회 돈 로비가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현재 의혹을 받고 있는 일부 도의원들의 금품 수수 여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이런 상황 자체가 도의회로서는 상당한 오명입니다. 사실 그간의 비위 사실을 보면 새삼스러운 일도 아닌데요. 자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이정희 기자입니다. 경북도의회 도기욱 의원. 폭행 혐의로 지난해 2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의 아내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겁니다. 도 의원은 어린이 보호 펜스를 들이박는 교통사고를 낸 뒤 차를 놔두고 도주해 1심에서 7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장경식 도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 후원금을 불법 모금했다. 최근 2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받아 도의원직 상실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외에도 비리 혐의로 또 다른 도의원 1명이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사법 조치됐거나 조치 중인 의원만 3명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상임위원장 선거, 자질 문제가 불거졌지만 도기욱 의원은 선거에 나섰고 가장 적은 표를 받아 가까스로 뽑혔습니다. 도의원들의 부정과 불법을 조치해야 할 윤리특별위원회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범죄에 대해서도 묵인하는 모양새여서 도의회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나옵니다. 윤리위원회 개최는 의장이 소집 본회의에 보고가 돼야 돼요.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의회 청렴도 조사 결과 경북도의회는 17개 시도의회 중 14번째, 1년 전보다 더 떨어져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적폐를 청산하자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는 만큼 도의원들도 구태에서 벗어나 엄중한 자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아열대 기후가 현실화되면서 경북 동해안에서도 제주도 특산물인 한라봉이 본격 재배될 기세입니다. 선도 농가들은 기후변화에 대처해서 발빠르게 농작물을 교체하고 있는데요. 과잉 재배 우려가 높은 만큼 꼼꼼하게 따져봐야겠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특산 한라봉이 경주, 포항, 영덕에 이어 울진에까지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안동에서는 파파야와 망고, 용과, 분홍벨벳 바나나 등 갖가지 동남아 열대 과일이 재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의 한 농민은 육지에서 본격적인 한라봉 재배지로 포항을 선택해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올겨울 들어 포항의 낮 기온이 영하로 내려간 날이 하루도 없었는데다 제주도보다 물류비 측면에서 월등히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영하 5도 이상 떨어지는 날이 한 길게 가봐야 일주일 정도 유지되는 부분은 충분히 난방기로 충분히 컨트롤이 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육지에서는 지금 포항 쪽이 최적지라고 판단합니다. 포항시는 기후 변화에 따른 농작물 전환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쌀 산업도 지금 위기고
그리고 사과도 과잉 재배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한라봉 시험 재배 성공으로 인해 울진군은 온대성 체리를 지역 특화 작목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하고 70여 명을 대상으로 재배 기술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온도는 따뜻하고 일조는 풍부합니다. 따라서 체리 재배는 아주 적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태백산맥이 막고 있기 때문에 장마가 늦게 시작하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전북 정읍에서도 밀감이 재배되는 등 육지와 제주도가 무한 경쟁을 벌이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FTA 체결로 내년부터 과일류는 사실상 무관세가 되면 가격 경쟁력이 뒤처져 무턱대고 재배했다가는 실패하기 십상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가칭 개혁보수신당에서 당명을 확정지은 바른정당이 이달 20일 경북도당 창당식을 갖기로 하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권오을 보수신당 경북도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안동 시내 준비위 사무실을 열고 도내 각 지역을 돌며 발기인 면담과 입당 신청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시 도당 창당을 위해서는 1,000명 이상의 법정 당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창당준비위 측은 이달 22일 오후 2시 안동에서 창당대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호남 교류를 앞당기기 위한 영호남 교환 뉴스. 오늘은 광주시의 친환경 자동차 사업이 국비 지원이 늘어나고 중국 회사와의 사업 추진에도 가속도가 붙어 올해 희망의 물꼬가 트였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친환경 자동차 개발을 추진 중인 대구시에서 참고할 만한 소식으로 보입니다. 광주문화방송 김철원 기자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사업이 지난해 7월 3,030억 원짜리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을 때 터져나왔던 광주시의 환호는 곧 한숨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때만 해도 국비 규모가 전체의 3분의 2인 2천억 원이었지만 정부가 지침 개정을 이유로 국비 비율을 줄이면서 지원액이 절반인 1,0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할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국비와 지방비 부담률을 놓고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기재부에서는 국비를 980억 원 구매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광주시와 정부의 기싸움 속에 반년 가까이 멈춰있던 사업 진행에 돌파구가 마련되었습니다. 광주시가 절충안을 받아들이고 총 사업비를 확정한 것입니다. 국비 비율은 정부안을 받아들이되 대신 국비 지원 항목 3개를 늘려 국비 지원액을 983억 원에서 1,431억 원으로 증액시켰습니다. 최대한 우리 시에 유리한 것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5대5 정도를 지켜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본격 사업 착수에 들어가 빅그린 산단을 자동차 전용 산단으로 바꾸기 위해 산자부와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또 총사업비가 확정된 만큼 국내외 완성차 기업들을 빅그린 산단에 유치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광주시와 MOU를 맺은 중국 조이롱 자동차는 조이롱 코리아를 통해 전기 자동차를 국내에 들여와 국내 인증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다음은 부산문화방송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부산의 주력 업종인 조선업은 지난해 경기 침체 직격탄을 맞아서 수주 절벽의 위기를 겪었는데요. 하지만 새해에는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선박 수주가 잇따라 숨통이 튀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문화방송 배범호 기자입니다. 최근 2년여 동안 심각한 수주 절벽에 직면해온 부산 지역 조선업계.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정부가 발주하는 계획조선을 수주하면서 가까스로 숨통이 트이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과 대선조선 등 부산업체 4곳이 공공선박 20척 건설을 수주한 겁니다. 차기 고속정 3척, 그리고 국민안전처의 해양경비안전본부의 500톤 경비함 5척, 그리고 최근 고속 상륙정 2척 총 12척을 수주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조선업계의 구조조정 속에서 한진중공업이 뒤늦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6년 전에 구조조정에 나섰고 영도조선소와 필리핀 수빅조선소의 투트랙 전략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겁니다. 가뭄 속 담비와 같은 이런 선박 수주는 정부가 2달 전 발표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른 것. 오는 2020년까지 11조 2천억 원을 들여
250척 이상의 선박 발주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민관 공동으로 연구개발에 수천억 원을 투자해 특수선과 친환경, 스마트 관련 핵심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조선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유도할 예정입니다. 석유 시추 사업이 다시 활발히 전개될 거고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저희들이 기자재 업계는 기술, 원가 절감 이런 기술력을 충분히 축적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국내 업체 간의 출혈 경쟁, 저가 수주를 막기 위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대우조선을 대형 수리조선 산업으로 좀 전환을 해서 여러 가지 역할 분담을 하는 그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계획대로 조선업 경쟁력을 높이고 업계도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한다면 한국 조선업은 올해를 계기로 2-3년 뒤에는 재도약의 기회를 맞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배봉입니다. 설 연휴 열차 승차권 예매가 내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됩니다. 코레일은 내일은 경부선과 경전, 충북, 동해선, 모레는 호남선과 전라, 장항, 중앙선 승차권의 예매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 지정된 역에서는 오전 9시부터 11시에 예매할 수 있습니다. 수서고속철도 SRT는 12일 홈페이지와 지정된 역 창구에서 설 승차권 예매를 진행합니다. 다구 도시공사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전세 임대주택 150가구를 공급합니다. 전세 임대주택이란 대상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다구 도시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으로 임대료가 비교적 싼 편입니다. 전세 지원 한도액은 6,500만 원이고 입주자는 전세금의 5%를 임대 보증금으로 낸 뒤 전세금에서 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의 이자를 월 임대료로 내게 됩니다. 다구 도시공사는 18일부터 일주일 동안 접수하는데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다구 북구 침산로에 있는 태평 지하차도가 이달 14일부터 왕복 4차로에서 2차로로 축소 운영됩니다. 이는 KTX 도심 구간 정비 사업의 하나로 기존 지하차로를 철거하고 새로 왕복 6차로로 확장하기 위해서인데 오는 2019년 12월에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내년 1월까지는 지하차도 동편 2개 차로를 막고 공사하고 내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는 서편 2개 차로 교통을 통제할 예정입니다. 다구시 교육청이 사이버 감사 시스템을 개발해 시범 운영을 거쳐서 오는 3월부터 본격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이버 감사 시스템은 업무용 전산 시스템 안에 전산 자료를 활용해 학교를 포함한 모든 산하기관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사이버 감사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 항목은 휴가와 출장 일수, 학비 보조, 생활기록부 정정, 학교 발전기금 목적 외 사용 등 모두 29개 항목입니다. 다구시 교육청은 사이버 감사 시스템 구축으로 불합리한 업무 처리를 사전 차단하고 감사 대상 기관의 감사 준비 행정 업무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구 시립교향악단이 2017년 연주 일정과 레퍼토리, 협연자 등을 공개했습니다. 상임지휘자인 줄리안 코바체프의 이름을 딴 정기 연주회 코바체프 시리즈는 모두 10회로 예정된 가운데 슈트라우스의 영웅의 생애 등 난도가 높은 작품 공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피아니스트 루드밀 앙겔로프와 클라리네티스트 지안피에로 소브리니노 등 세계 정상급 연주자들의 협연과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시리즈, 또 지역 클래식 인재 발굴 연주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습니다. 경북축산기술연구소가 청색계란 생산과 한우 초음파 육질 분석 시스템 특허 기술 2건을 관련 업체 이전에 실용화에 들어갔습니다. 기술 이전 업체는 닭 6만 마리를 사육하는 전문 양계 농가로 백화점 등의 청색 계란을 납품하는 푸른들 농장과 축산농가 종합 컨설팅 전문 업체인 JI 코퍼레이션 등 2곳입니다. 청색 계란 생산 기술은 콜레스테롤 함량이 낮은 청색의 기능성 계란을 생산하는 기술이고 초음파 육질 분석 시스템은 초음파로 한우의 근내 지방도를 자동으로 판정하는 기술로 출하 시기 조절을 통해서 소득 증대가 기대됩니다.
한낮인 어제 대구의 낮 기온이 13도까지 오르면서 3월 중순에 해당하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부터는 다시 겨울 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아침에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낮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부쩍 추워지겠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 9도, 안동 8도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겠고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이보다 3, 4도가량 더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차츰 중국 북부 지방에서 내려오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6도지만 체감온도는 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요. 영천과 청도의 낮 기온 9도 예상됩니다. 경북 남서내륙 지역의 낮 기온은 7도에서 9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의성의 낮 기온은 9도, 청송 7도 예상됩니다. 울진과 포항의 낮 기온 10도,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모레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고 당분간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계속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